그거는 진짜 몰상식한 행동이에요. 몰상식한 행동.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백패커들이 욕먹는 거고. 맛있네요. 망했습니다. 불 조절에 실패해서 다 탔어요. 이제 구운 꿀호떡이랑 작두콩차 마시면서 석바이크 토크 이런저런 거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제 거 영상 보면 이제 백패킹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.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게 백패킹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처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?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. 저 개인적으로는 백패킹은 계절상으로 봄에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봄에. 가을이나 이런 때보다 봄은 이제 서서히 날이 좀 따뜻해지는 시기잖아요. 그래서 백패킹 하러 나가가지고 밖에서 텐트 치고 주무시는데도 크게 부담이 없고요. 또 장비가 그렇게 고가의 장비가 필요 없어요. 날이 따뜻할 때는. 그래가지고 봄 정도에 백패킹 시작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. 사실 또 봄에 추천드리는 이유가 봄에 시작하셔서 봄, 여름, 가을 이렇게 한 3계절 정도는 백패킹을 해봐야지 내가 이게 계속 할 수 있는 취미인지 아니면 계속 못할 취미인지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리고 또 이제 3계절 정도 지나면 동계가 오잖아요. 동계 물품 사기 전에 이 취미에 대한 어떤 확고한 생각이 내려져야 되기 때문에 동계 물품들은 굉장히 비싸요. 그래가지고 이 3계절 동안 이 취미가 나랑 맞는지 계속 할 수 있을지를 좀 판단해 보시고 동계 장비를 구매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려면 이제 봄에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. 또 저는 처음 캠핑 가시는 거면 혼자 한 3-4번 정도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뭐 초보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혼자 가냐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뭐 혼자 가도 그렇게 어려운 거 없거든요. 텐트 치면 되고 매트 깔면 되고 침낭 깔면 되고 그리고 그냥 하루 자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. 혼자 가서 하셔도 충분히 부담이 없어요. 그리고 제가 왜 혼자 가라고 추천드리냐면 혼자 가봐야지 약간 자기의 캠핑 스타일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캠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 정상의 데크에서 자고 내려오는 뭐 등산객들 다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등산객들 다 철수하면 해 질 때쯤에 치고 저녁 보내고 아침에 등산객들 가기 전에 텐트 걷고 후다닥 내려오는 이런 백패킹 스타일은 저랑은 좀 잘 안 맞더라고요. 저는 그냥 조금 사람 없는 곳에 그냥 그렇게 등산객들 없는 그런 박지에서 조금 여유롭게 시간 보내고 풍경도 좀 보고 텐트 치고 텐트 안에서 또 먹을 것도 좀 먹고 그렇게 좀 여유 즐기면서 하는 캠핑이 약간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몇 번 이제 산 올라갔다 온 뒤로는 저만의 캠핑 스타일대로 지금 백패킹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처음 캠핑 한 2-3번 정도는 산에도 한번 올라가 보고 그다음에 뭐 바다도 한번 가보고 뭐 강가도 한번 가보고 뭐 다양한 좀 캠핑 스타일을 혼자 다니면서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좀 맞구나, 나는 이거는 좀 나랑 안 맞는 스타일이구나 하는 게 감이 쓰거든요.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누구랑 같이 끌려가가지고 캠핑을 하게 되면 이게 좋은 건가? 이 백패킹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?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약간 그 스타일대로만 백패킹을 즐기게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. 또 처음 캠핑 장비를 준비하면 많이 부족해요. 근데 이런 시기에 너무 고수들이랑 같이 가게 되면 제 캠핑 장비가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.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장비병이라던가 지름신이 오게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굳이 위험한데 막 힘든데 이런데 혼자 가시지 마시고요. 남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추천하는 곳, 편하게 갈 수 있는 곳
이런 곳들 처음에 한 3-4군데 정도 혼자 많이 다녀보시면서 본인의 캠핑 스타일도 찾으시고 그냥 남들에 휘둘려서 사는 그런 장비가 아니라 진짜 캠핑해보니까 내가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것들을 좀 판단하셔가지고 그 뒤에 장비도 좀 보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도록이면 혼자 캠핑을 좀 가는 걸 추천드려요. 저는 뭐 제가 혼자 캠핑하는 걸 즐겨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. 수준에 맞는 박지를 선정해가지고 편안하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먼저 백패킹에 대해서 친숙해지고 즐거움을 찾으시는 게 먼저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, 백패킹 하실 때 꼭 지키셔야 되는 매너들, 뭐 저도 많이 알진 못하지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는 자연보호. 진짜 절대 쓰레기 버리시면 안 되고 막 그 자연 환경 훼손시키는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되고요. LNT라고 있거든요. LNT, Leave No Trace. 그러니까 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캠핑 이렇게 문화에서는 아니 온 듯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니 온 듯 캠핑한다, 내가 왔다 가지 않은 것처럼 캠핑한다라는 말이 있어요. 그래서 본인이 묵었던 박지, 그 다음에 뭐 올라왔던 그런 트레킹했던 길들 절대 훼손하시지 말고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는 꼭 다 챙겨가지고 가셔야 합니다.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백패킹에서 백패커들이 쓰레기 버리고 뭐 자연 훼손하고 하면 의미 없잖아요. 그럴 거면 백패킹을 왜 하나 싶어. 그리고 그렇게 백패킹을 지저분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아마 대중적으로 이 백패킹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나부터라도 쓰레기 절대 버리지 말고 자연 훼손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다니셔야 되고, 그리고 쓰레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배설행위예요. 배설행위, 똥 싸는 거.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밥 먹을 때 말씀드렸지만 밖에 나와서 큰 일을 잘 보지 않거든요. 잘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술을 많이 안 마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캠핑 오셔가지고 술 많이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 보면 좀 걱정돼요. 저렇게 저녁에 부어라 마셔라 하고 술 마시시고 다음날 아침에 아무데나 똥 싸고 아무데나 토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?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서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캠핑 오셔서는 좀 과음하시지 마시고 뭐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죠. 근데 너무 술 많이 마셔가지고 막 여기저기 토하고 막 다음날 술똥 싸고 이러는 일은 진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막 매운 음식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자제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캠핑 와서 볼일을 안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. 혹시나 볼일을 본다고 하시면 진짜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물티슈는 이게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티슈 사용하지 마시고 휴지 사용하시고, 그다음에 볼일 보신 다음에 잘 이제 뒤처리 하시고, 간혹 가다가 그 뒤처리한 거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 똥휴지 막 날라다니는, 바람에 타고 똥휴지가 날라다니는, 그냥 등산하다가 옆에 똥 보이는 경우,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. 근데 사실 우리가 가는 그 캠핑하러 가는 그 박지가 우리한테는 그냥 하룻밤 묵었다 가는 좋은 자연경관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터전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 사는 곳에다가 그렇게 똥이 막 있다고 생각해보세요.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절대 혹시나 그 볼일을 보게 되시더라도 뒤처리는 진짜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불 함부로 피시면 안 돼요. 산에서 캠핑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불멍 때린다고 하잖아요. 이제 모닥불 해가지고 딱 이렇게 보고 뭐 너무 감성적이고 좋긴 한데, 백패킹은 또 캠핑이랑 달라요. 백패킹은 캠핑이랑 다르고 이게 내 장비가 제대로, 모닥불을 피울 수 있는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절대 맨 땅에다가 불 피우시면 안 됩니다. 특히나 이렇게 겨울철이나 가을철에는 산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금방 불 나는 게 한순간이에요. 그래서 절대 맨 땅에 장비 없이 그냥 불 피우고 막 불멍 때리고 이런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일단은 여기까지가 약간 자연보호, 자연환경 차원에서 백패커들이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. 다음은 백패킹을 안 하시는 비백패커들, 뭐 일반인들한테 지켜줘야 하는 매너. 첫 번째는 텐트 설치하시는 시간이 암묵적으로 산에 이제 백패킹을 하러 가시면 등산객들이 다 내려간 후에 텐트를 설치하셔야 되고요. 다음 날에는 첫 등산객이 올라오기 전에 텐트를 철수하셔야 됩니다. 간혹 가다가 이렇게 등산객들 막 엄청 많이 오고 시간도 뭐 해지려면 몇 시간 남았는데 거기에 텐트 치고 의자 펼치고 밥 해먹고 고기 구워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거는 진짜 몰상식한 행동이에요. 몰상식한 행동. 그런 사람들 때문에
백패커들이 욕먹는 거고,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백패킹 문화가 안 좋게 비춰지는 거예요.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자기가 이 문화 자체를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. 아니, 본인이 등산객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산에 왔는데 산 정상에 텐트가 쳐져 있으면 그게 당연히 보기 안 좋잖아요. 근데 막 자랑스럽게 그냥 나는 여기 마치 내가 전세 내고 왔다는 듯이 텐트 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건 진짜 아니에요. 그러니까 텐트는 꼭 등산객들이 다 내려가셔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피해 주지 않을 때 그때 텐트 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아침에는 이제 조금 일찍 해 뭐 일출 정도 보시고 다른 등산객들 올라오시기 전에 철수하셔서 내려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데크를 훼손하지 않는 것도 좀 중요해요. 데크에 보시면, 그러니까 데크라는 게 백패커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. 거기 이제 산 즐기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데크 뭐 한가운데에 막 구멍 뚫어가지고 데크팩으로 텐트 설치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. 그 옆에 있는 틈이라던가 아니면 그 데크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크팩이 또 있어요. 그런 것들 이용하셔가지고 텐트 치시는 것도 매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.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백패커들끼리의 매너. 첫 번째는 지에서 다른 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때는 너무 지나치게 시끄러운 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집단으로 온 소위 떼캠이라고 하죠. 떼캠.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시끄러워지긴 하는데 본인들은 이제 그런 캠핑이 즐겁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거기에 이제 솔로 백패킹이나 뭐 2명 정도 백패킹 오신 분들은 조용하고 여유로운 걸 즐기러 오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최대한 피해 안 주도록 조용히 하셔야 되고, 또 블루투스 스피커라던가 막 이제 핸드폰 음악 소리 크게 틀어놓는 것도 다른 분들한테 피해 안 주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그리고 웬만하면 밤 12시 전에는 좀 텐트도 정리하고 모임들도 정리하고 해서 다른 분들 취침하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좀 일찍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인기가 좋은 박쥐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사람들은 많이 몰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자리를 잡으실 때 좀 다른 분들이 오시는 걸 고려해서 매너 있게 자리를 좀 잡으시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매너 중 하나입니다. 너무 내가 여기 먼저 왔다고 해가지고 전세 낸 것처럼 다 막 차지하고 앉아버리면 다른 분들이 이용을 못 하시잖아요.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먼저 왔더라도 다른 분들 오시는 거 생각해서 매너 있게 자리 구축하고 캠핑 즐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정리하면 쓰레기 버리지 말기, 배설행위 아무 데서나 하지 말기, 맨 땅에 불 피우지 말기, 텐트 설치는 등산객들 내려간 후에, 그 다음에 텐트 철수는 등산객들 오기 전에, 그리고 데크 훼손하지 않기, 그 다음에 고성방가 음악 소리 너무 크게 키워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피해주지 않기, 그리고 좁은 박지에서 이제 매너 있게 텐트 설치하는 것까지, 이렇게 한 7가지? 제가 너무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두서없게 얘기했는데, 우선은 이런 부분들 처음 백패킹 시작하시는 분들이 매너로 지켜주시면 아마 개념 있는 백패커라는 얘기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석바이크 토크는 약간 교육방송이 돼버렸네요. 석바이크 토크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뿅.